안녕하세요. 오늘은 GAN으로 시작하는 이미지 생성 완벽 가이드를 함께 학습하겠습니다. 실제 같은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GAN의 원리를 초급 개발자를 위해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이 강의에는 8개의 퀴즈가 포함되어 있으니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오늘 학습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GAN의 기본 원리를 이해합니다. 둘째,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머네이터의 역할을 파악합니다. 셋째, 적대적 학습 과정을 살펴봅니다. 넷째, DCGAN 구조를 분석합니다. 다섯째, 모드 컬래프스 문제를 이해합니다. 마지막으로 GAN 학습 팁을 배워봅니다. GAN은 무엇일까요? GAN은 제너러티브 애드버세리얼 네트워크의 약자로 2014년 이언 고드펠로가 제안한 생성 모델입니다.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이죠. GAN의 핵심은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머네이터 두 네트워크가 경쟁하며 학습한다는 점입니다. 진짜 같은 가짜 이미지를 생성하는 이 접근법은 이미지 생성, 스타일 변환, 초해상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제너레이터의 역할을 알아보겠습니다. 제너레이터는 랜덤 노이즈로부터 이미지를 생성하는 네트워크입니다. 100차원의 레이턴트 벡터를 입력받아 64x64 또는 더 큰 해상도의 이미지를 출력합니다. 제너레이터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바로 디스크리머네이터를 속이는 것입니다. 디스크리머네이터가 생성된 이미지를 진짜라고 판단하도록 점점 더 실제 같은 이미지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다음으로 디스크리머네이터의 역할입니다. 디스크리머네이터는 입력 이미지가 진짜인지 제너레이터가 만든 가짜인지 판별하는 네트워크입니다. 64x64 크기의 이미지를 입력받아 0에서 1 사이의 확률 값을 출력합니다. 1은 진짜, 0은 가짜를 의미하죠. 디스크리머네이터의 목표는 진짜와 가짜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마치 감별사처럼 말이죠. 이제 GAN의 핵심인 적대적 학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적대적 학습은 두 네트워크가 서로 경쟁하며 발전하는 과정입니다. 제너레이터는 디스크리머네이터를 속이려고 노력하고 디스크리머네이터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는 마치 위조지폐범과 감별사의 대결과 같습니다. 위조지폐범은 점점 더 정교한 위조지폐를 만들고 감별사는 점점 더 예리한 판별 능력을 키웁니다. 이러한 경쟁을 통해 두 네트워크가 함께 발전하는 것이죠. GAN의 손실 함수를 코드로 살펴보겠습니다. 디스크리머네이터 손실 함수는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첫째, 리얼로스는 진짜 이미지에 대해 1을 출력하도록 학습합니다. 둘째, 페이크로스는 가짜 이미지에 대해 0을 출력하도록 학습합니다. 전체 디스크리머네이터 손실은 이 두 손실의 합입니다. 제너레이터 손실 함수는 어떨까요? 제너레이터는 디스크리머네이터가 가짜 이미지에 대해 1을 출력하도록, 즉 진짜라고 판단하도록 학습합니다. 이것이 적대적 학습의 핵심입니다. 이제 DCGAN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DCGAN은 디프 컨볼루셔널 GAN의 약자로 합성곱 신경망을 사용하여 안정적인 학습과 고품질 이미지 생성을 가능하게 한 GAN의 발전된 형태입니다. DCGAN의 주요 특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폴리 커넥티드 층 대신 컨볼루셔널 층을 사용합니다. 둘째, 배치 노어멀러제이션으로 학습을 안정화시킵니다. 셋째, 리키리엘류와 텐 활성화 함수를 사용합니다. 이러한 개선으로 DCGAN은 훨씬 더 안정적이고 품질 높은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DCGAN 제너레이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트랜스포즈드 컨볼루션입니다. 트랜스포즈드 컨볼루션은 작은 레이턴트 벡터로부터 큰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일반적인 컨볼루션이 이미지 크기를 줄이는 것과 반대로 트랜스포즈드 컨볼루션은 이미지 크기를 늘립니다. 4x4에서 시작하여 8x8, 16x16, 32x32, 64x64로 점진적으로 해상도를 증가시키며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디컨볼루션이라고도 불리며 어프샘플링을 학습 가능한 방식으로 수행합니다.
DCGAN 제너레이터의 구조를 코드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00차원 레이턴트 벡터를 512개 채널의 4x4 특징 맵으로 변환합니다. 이때 CONBNS포즈 ED를 사용하며 배치노엄과 리엘유를 적용합니다. 다음으로 512채널 4x4를 256채널 8x8로 변환합니다. 다시 배치노엄과 리엘유를 적용하죠. 이어서 256채널 8x8을 128채널 16x16으로 변환합니다. 그 다음 128채널 16x16을 64채널 32x32로 변환합니다. 마지막으로 64채널 32x32를 3채널 64x64 RGB 이미지로 변환하며 10 활성화 함수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점진적으로 해상도를 높이며 최종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DCGAN 디스크리머네이터의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디스크리머네이터는 제너레이터와 반대로 작동합니다. 먼저 3채널 64x64 RGB 이미지를 입력받아 64채널 32x32로 변환합니다. 이때 일반 CONB ED를 사용하며 리키리엘유를 적용합니다. 다음으로 64채널 32x31을 128채널 16x16으로 변환합니다. 배치노엄과 리키리엘유를 적용하죠. 이어서 128채널 16x16을 256채널 8x8로 변환합니다. 그 다음 256채널 8x8을 512채널 4x4로 변환합니다. 마지막으로 512채널 4x4를 단일 값으로 변환하며 시그모이드 활성화 함수를 사용하여 0에서 1 사이의 확률 값을 출력합니다. 이것이 진짜일 확률을 나타냅니다. DCGAN에서 배치 노멀러제이션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배치 노멀러제이션은 각 층의 출력을 정규화하여 학습을 안정화시킵니다. 내부 공별량 이동, 즉 인터널 코베리트 시프트를 감소시켜 네트워크가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모든 층의 배치 노멀러제이션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너레이터의 출력층에는 적용하지 않는데 이는 생성된 이미지의 자연스러운 분포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마찬가지로 디스크리머네이터의 입력층에도 적용하지 않아 원본 이미지의 특성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합니다. 이제 GAN의 대표적인 문제인 모드 컬래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드 컬래프스는 제너레이터가 다양성을 잃고 소수의 패턴만 반복 생성하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숫자 0부터 9까지 생성해야 하는데 3과 7만 반복적으로 생성하는 경우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제너레이터가 전체 데이터 분포를 커버하는 것보다 디스크리머네이터를 속이기 쉬운 특정 패턴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GAN 학습의 가장 큰 도전 과제 중 하나입니다. 모드 컬래프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기법이 개발되었습니다. 첫째, 미니 배치 디스크리머네이션은 배치 내 샘플 간 다양성을 측정하여 제너레이터가 다양한 샘플을 생성하도록 유도합니다. 둘째, 피처 매칭은 제너레이터가 실제 데이터의 통계적 특성을 매칭하도록 학습시킵니다. 셋째, 얼롤드 GAN은 디스크리머네이터의 미래 업데이트를 고려하여 제너레이터를 학습시킵니다. 이러한 기법들을 통해 모드 컬래프스 문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GAN의 학습 루프를 코드로 살펴보겠습니다. 각 에폭마다 데이터 로더에서 진짜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먼저 디스크리머네이터를 학습합니다. 진짜 이미지를 디스크리머네이터에 입력하여 진짜일 확률을 계산하고 1에 가까워지도록 손실을 계산합니다. 그 다음 랜덤 노이즈 Z를 생성하여 제너레이터로 가짜 이미지를 만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디태치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가짜 이미지를 디스크리머네이터에 입력하고 0에 가까워지도록 손실을 계산합니다. 두 손실을 합쳐 역전파를 수행하고 디스크리머네이터를 업데이트합니다. 이제 제너레이터를 학습합니다. 가짜 이미지를 다시 디스크리머네이터에 입력하고 이번에는 1에 가까워지도록 손실을 계산합니다. 역전파를 수행하여 제너레이터를 업데이트합니다. 이렇게 두 네트워크를 번갈아 학습시킵니다. 디태치 메서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디스크리머네이터를 학습시킬 때 페이크 이미지즈, 디태치를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GAN의 학습은 디스크리머네이터 학습과 제너레이터 학습이 번갈아 이루어집니다. 디스크리머네이터를 학습시킬 때는 제너레이터의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면 안 됩니다. 디태치 메서드는 계산 그래프에서 텐서를 분리하여 역전파가 해당 지점을 넘어 전달되지 않도록 합니다. 따라서 디스크리머네이터 학습 시 제너레이터로 그레이디언트가 역전파되지 않아 각 네트워크를 독립적으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GAN 학습에서 학습률 조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머네이터의 학습 균형을 맞추기 위해 적절한 학습률 설정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0.000 정도의 작은 학습률을 사용합니다. 옵티마이저로는 애덤을 권장하며 베타1은 0.5, 베타2는 0.999로 설정합니다. 왜 이렇게 작은 학습률을 사용할까요? 디스크리머네이터가 너무 강해지면 제너레이터 학습이 정체되기 때문입니다. 학습률을 조절하거나 디스크리머네이터를 여러 번 학습시키는 방법으로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레이턴트 벡터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레이턴트 벡터는 데이터의 압축된 표현 공간입니다. 이 공간의 각 점이 하나의 생성 가능한 이미지에 대응됩니다. 일반적으로 100차원 정도를 사용하는데 왜 이 정도 차원일까요? 차원이 너무 낮으면 표현력이 부족하여 다양한 이미지를 생성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차원이 너무 높으면 학습해야 할 파라미터가 많아져 학습이 불안정해지고 과적합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조작하여 이미지의 특성을 제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타일 GAN의 혁신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스타일 GAN은 어댑티브 인스턴스 노멀러제이션, 즉 ADIN을 통해 레이턴트 코드를 네트워크의 여러 단계에 주입합니다. 이를 통해 이미지의 다양한 수준을 독립적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초기층에서는 포즈나 전체적인 구조 같은 하이레벨 특징을 제어합니다. 중간층에서는 머리 스타일이나 표정 같은 미드레벨 특징을 제어합니다. 후반층에서는 피부 질감이나 색상 같은 파인 디테일을 제어합니다. 기존 GAN이 단일 레이턴트 벡터로 모든 것을 제어하는 것보다 훨씬 세밀한 제어가 가능합니다. GAN 학습에서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머네이터의 균형이 왜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디스크리머네이터가 너무 강해지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제너레이터가 만든 가짜 이미지를 너무 쉽게 구분해버려 제너레이터에게 전달되는 그레이디언트가 거의 0에 가까워집니다. 이를 그레이디언트 베니싱이라고 하며 제너레이터는 개선될 방향을 찾지 못해 학습이 정체됩니다. 반대로 제너레이터가 너무 강해지면 디스크리머네이터를 너무 쉽게 속여버려 디스크리머네이터가 제대로 된 피드백을 주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학습률 조정, 디스크리머네이터를 여러 번 학습시키기 등의 기법을 통해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안정적인 GAN 학습을 위한 권장 하이퍼 파라미터를 정리하겠습니다. 학습률은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머네이터 모두 0.0001을 사용합니다. 배치 크기는 64 또는 128이 적당합니다. 옵티마이저는 애덤을 사용하며 베타1은 0.5, 베타2는 0.999로 설정합니다. 이러한 하이퍼 파라미터는 DCGAN 논문에서 제안된 것으로 많은 실험을 통해 검증된 안정적인 설정입니다. 물론 데이터셋과 문제에 따라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GAN의 다양한 응용 분야를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이미지 생성입니다. 얼굴, 풍경, 예술 작품 등 다양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둘째, 스타일 변환입니다. 사이켈 GAN은 말을 얼룩말로 바꾸고 픽스이픽스는 스케치를 사진으로 변환합니다. 셋째, 초해상도입니다. sRGAN은 저해상도 이미지를 고해상도로 개선합니다. 이 외에도 비디오 생성, 텍스트 이미지 변환, 음성 합성 등 GAN의 응용 분야는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퀴즈입니다. GAN의 적대적 학습 과정에서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머네이터의 손실 함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한 번, 제너레이터는 디스크리머네이터의 출력값이 1에 가까워지도록, 디스크리머네이터는 진짜 이미지의 1을, 가짜 이미지의 0을 출력하도록 학습한다.
2번,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머네이터는 동일한 손실 함수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함께 학습한다. 3번, 제너레이터는 진짜 이미지와의 픽셀 차이를 최소화하고 디스크리머네이터는 분류 정확도를 최대화한다. 4번,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머네이터는 각각 독립적인 손실 함수를 가지며 서로의 학습 과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정답을 생각해보세요. 정답은 한 번입니다. 제너레이터는 디스크리머네이터의 출력값이 1에 가까워지도록, 디스크리머네이터는 진짜 이미지의 1을, 가짜 이미지의 0을 출력하도록 학습합니다. GAN의 핵심은 바로 이 적대적 학습입니다. 제너레이터는 디스크리머네이터를 속이기 위해 가짜 이미지에 대해 디스크리머네이터가 1, 즉 진짜를 출력하도록 학습하고, 디스크리머네이터는 진짜 이미지의 1을, 가짜 이미지의 0을 출력하도록 학습합니다. 이러한 목표의 충돌이 두 네트워크를 경쟁적으로 발전시키는 원동력입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DCGAN에서 트랜스포즈드 컨볼루션을 사용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 번, 작은 차원의 레이턴트 벡터로부터 점진적으로 해상도를 높여가며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해. 2번, 이미지의 특징을 추출하고 차원을 축소하여 메모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3번, 학습 속도를 향상시키고 그레이디언트 베니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번, 배치 정규화와 결합하여 네트워크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잠시 생각해보세요. 정답은 한 번입니다. 작은 차원의 레이턴트 벡터로부터 점진적으로 해상도를 높여가며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해 트랜스포즈드 컨볼루션을 사용합니다. DCGAN의 제너레이터는 100차원의 작은 레이턴트 벡터에서 시작하여 64x64 또는 그 이상 크기의 이미지를 생성해야 합니다. 트랜스포즈드 컨볼루션은 입력의 공간적 차원을 증가시키는 연산으로 4x4에서 8x8, 16x16, 32x32, 64x64로 점진적으로 해상도를 높여가며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게 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컨볼루션이 차원을 축소하는 것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세 번째 퀴즈입니다. 모드 컬래프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과 그 원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한 번, 제너레이터가 다양성을 잃고 소수의 패턴만 반복 생성하며 디스크리머네이터를 속이기 쉬운 특정 패턴에만 집중하기 때문이다. 2번, 디스크리머네이터의 성능이 너무 낮아져 진짜와 가짜를 전혀 구분하지 못하게 되고 제너레이터의 학습이 중단된다. 3번, 학습률이 너무 높아서 두 네트워크의 가중치가 발산하고 생성되는 이미지에 노이즈가 과도하게 포함된다. 4번,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머네이터의 학습 속도가 정확히 일치하여 더 이상 개선이 일어나지 않는 평형 상태에 도달한다. 어떤 것이 맞을까요? 정답은 한 번입니다. 제너레이터가 다양성을 잃고 소수의 패턴만 반복 생성하며 디스크리머네이터를 속이기 쉬운 특정 패턴에만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모드 컬래프스는 GAN의 대표적인 학습 실패 사례로 제너레이터가 데이터 분포의 다양성을 학습하지 못하고 디스크리머네이터를 쉽게 속일 수 있는 몇 가지 패턴에만 집중하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숫자 0부터 9까지 생성해야 하는데 3과 7만 반복적으로 생성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제너레이터가 전체 데이터 분포를 커버하는 것보다 디스크리머네이터를 속이기 쉬운 특정 모드에 갇혀버리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네 번째 퀴즈입니다. GAN 학습 시 디스크리머네이터 학습 단계에서 페이크 이미지즈, 디태치를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 번, 제너레이터로 역전파가 전달되지 않도록 차단하여 디스크리머네이터만 독립적으로 학습시키기 위해. 2번, 메모리 사용량을 줄이고 학습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3번, 생성된 이미지의 그레이디언트를 0으로 초기화하여 학습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4번, 가짜 이미지를 캐싱하여 중복 계산을 방지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잠시 고민해보세요. 정답은 한 번입니다. 제너레이터로 역전파가 전달되지 않도록 차단하여 디스크리머네이터만 독립적으로 학습시키기 위해 디태치를 사용합니다. GAN의 학습은 디스크리머네이터 학습과 제너레이터 학습이 번갈아 이루어집니다.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학습시킬 때는 제너레이터의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면 안 됩니다. 디태치 메서드는 계산 그래프에서 텐서를 분리하여 역전파가 해당 지점을 넘어 전달되지 않도록 합니다. 따라서 디스크리미네이터 학습 시 페이크 이미지즈, 디태치를 사용하면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손실로부터 제너레이터로 그레이디언트가 역전파되지 않아 디스크리미네이터만 독립적으로 학습됩니다. 5번째 퀴즈입니다. DCGAN에서 배치 노멀러제이션을 사용하는 주된 목적과 예외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층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무엇일까요? 한 번, 학습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하며 제너레이터의 출력층과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입력층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번, 과적합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며 모든 층에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3번, 학습 속도를 높이기 위해 사용하며 컨볼루션 층에만 적용하고 폴리 커넥티드 층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4번, 그레이디언트 베니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하며 활성화 함수가 있는 층에만 선택적으로 적용한다. 정답을 생각해보세요. 정답은 한 번입니다. 학습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하며 제너레이터의 출력층과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입력층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DCGAN에서 배치 노멀러제이션은 학습의 안정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핵심 기법입니다. 각 층의 출력을 정규화하여 내부 공별량 이동을 줄이고 학습을 안정화시킵니다. 그러나 제너레이터의 출력층에는 적용하지 않는데 이는 생성된 이미지의 자연스러운 분포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마찬가지로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입력층에도 적용하지 않아 원본 이미지의 특성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합니다. 6번째 퀴즈입니다. 스타일 GAN의 주요 혁신인 스타일 트랜스퍼 개념이 기존 GAN과 차별화되는 핵심 특징은 무엇일까요? 한 번, 레이턴트 코드를 여러 단계로 나누어 주입함으로써 이미지의 다양한 수준, 전체 구조부터 세밀한 디테일까지를 독립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 2번, 여러 개의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사용하여 다양한 스케일에서 이미지를 평가하고 더 정교한 피드백을 제공한다. 3번, 학습 데이터의 스타일을 자동으로 분류하고 각 스타일별로 별도의 제너레이터를 학습시킨다. 4번, 사전 학습된 VGG 네트워크의 특징을 활용하여 퍼세프초의 로스를 계산하고 이미지 품질을 향상시킨다. 어떤 것이 정답일까요? 정답은 한 번입니다. 레이턴트 코드를 여러 단계로 나누어 주입함으로써 이미지의 다양한 수준을 독립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이 스타일 GAN의 핵심 혁신입니다. 스타일 GAN은 어댑티브 인스턴스 노멀러제이션을 통해 레이턴트 코드를 네트워크의 여러 단계에 주입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초기층에서는 포즈나 전체적인 구조 같은 하이레벨 특징을, 중간층에서는 머리 스타일이나 표정 같은 미드레벨 특징을, 후반층에서는 피부 질감이나 색상 같은 파인 디테일을 제어합니다. 이를 통해 기존 GAN처럼 단일 레이턴트 벡터로 모든 것을 제어하는 방식보다 훨씬 더 세밀하고 독립적인 이미지 생성 제어가 가능합니다. 7번째 퀴즈입니다. GAN 학습 시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의 학습 균형이 중요한 이유와 불균형 발생 시 나타나는 문제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한 번,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너무 강하면 제너레이터에게 유용한 그레이디언트를 제공하지 못해 학습이 정체되고, 제너레이터가 너무 강하면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무의미한 피드백만 제공하게 된다. 2번, 두 네트워크의 학습 속도가 다르면 메모리 사용량이 불균형하게 증가하여 시스템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3번, 한쪽이 너무 빠르게 학습되면 오버피팅이 발생하여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성능이 급격히 저하된다. 4번, 학습 균형이 깨지면 배치 정규화의 효과가 감소하여 전체적인 수렴 속도가 느려진다. 정답을 생각해보세요. 정답은 한 번입니다.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너무 강하면 제너레이터에게 유용한 그레이디언트를 제공하지 못해 학습이 정체되고, 제너레이터가 너무 강하면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무의미한 피드백만 제공하게 됩니다. GAN 학습에서 두 네트워크의 균형은 매우 중요합니다.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너무 강해지면 제너레이터가 만든 가짜 이미지를 너무 쉽게 구분해버려 제너레이터에게 전달되는 그레이디언트가 거의 0에 가까워지고, 이를 그레이디언트 베니싱이라고 합니다.
제너레이터는 개선될 방향을 찾지 못해 학습이 정체됩니다. 반대로 제너레이터가 너무 강해지면 디스크리머네이터를 너무 쉽게 속여버려 디스크리머네이터가 제대로 된 피드백을 주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학습률 조정이나 디스크리머네이터를 여러 번 학습시키는 등의 기법을 통해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마지막 퀴즈입니다. GAN에서 랜덤 노이즈, 즉 레이턴트 벡터의 역할과 그 차원 선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한 번, 데이터의 잠재적 특징 공간을 표현하며 차원이 너무 낮으면 다양성이 부족하고 너무 높으면 학습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 2번, 학습 중 발생하는 그레이디언트 노이즈를 의도적으로 추가하여 레귤러라이제이션 효과를 제공한다. 3번, 입력 데이터의 노이즈를 제거하는 디노이징 과정의 시작점 역할을 하며 차원은 입력 이미지 크기와 동일해야 한다. 4번, 디스크리머네이터를 혼란시키기 위한 애드버세리얼 퍼터베이션을 생성하는 데 사용되며 차원이 클수록 공격 성능이 향상된다. 어떤 것이 정답일까요? 정답은 한 번입니다. 데이터의 잠재적 특징 공간을 표현하며 차원이 너무 낮으면 다양성이 부족하고 너무 높으면 학습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GAN의 레이턴트 벡터는 데이터의 압축된 표현 공간으로 이 공간의 각점이 하나의 생성 가능한 이미지에 대응됩니다. 일반적으로 100차원 정도를 사용하는데 차원이 너무 낮으면 표현력이 부족하여 다양한 이미지를 생성하지 못하고 너무 높으면 학습해야 할 파라미터가 많아져 학습이 불안정해지고 과적합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이 레이턴트 스페이스의 각 차원은 이미지의 특정 특징, 예를 들어 각도, 밝기, 스타일 등에 대응되며 이를 조작하여 원하는 특성을 가진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오늘 GAN으로 시작하는 이미지 생성 완벽 가이드를 함께 학습했습니다. GAN의 기본 원리부터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머네이터의 역할, 적대적 학습 과정, DCGAN 구조, 모드 컬래프스 문제, 그리고 실전 학습 팁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GAN을 활용하여 창의적인 이미지 생성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습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